네, 오늘의 동화는 말이지요. 풀죽새 이야기라는 전래동화입니다. 이거 별똥이 엄마가 생소한 거를 골라왔네요. 전래동화에는 워낙에 익숙한 건 거의 다 읽어서 이제 생소한 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풀죽새가 실제로 있는 새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몰라서 그냥 있나 보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는데요. 실제 있는 새일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죽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순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도 없이 혼자 집안일을 하는 어린 딸이 항상 가여웠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를 데리고 왔지요. 그날 저녁 밥을 먹던 순이가 아야! 소리를 내자 새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괜찮니 아가야? 괜찮아요. 밥에 돌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새 아내가 순이를 잘 보살피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다음날 아버지가 외출하자 새어머니와 순이만 집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이거사, 돌 하나 씹었다고 이가 빠지니? 돌이 있으면 조용히 빼고 먹으면 될 일이지. 정말 유별나다 유별나 하며 느닷없이 새어머니가 순이에게 화를 냈어요. 당장 나가서 설거지하고 마당도 쓸거라. 아버지가 집에 없자 새어머니는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순이가 부엌을 반질반질하게 청소해두면 새어머니는 아궁이에 시커먼지를 뿌려놓았고 뽀얗게 빨래를 해오면 이것도 빨래라고 한 거야? 하면서 마당에 내팽개쳤어요. 새어머니의 구박과 심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순이의 깨끗한 새 옷을 빼앗고 낡은 옷을 던져주었어요. 일하기 바쁜데 새 옷이 다 무엇니? 넌 누더기가 더 잘 어울려. 물이 다 떨어졌더라. 가서 물 좀 길어 오너라. 그런데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냇가로 나가자마자 새어머니가 집 앞에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러면 꽁꽁 얼어서 미끄럽겠지? 순이는 발갛게 얼어 터질 것 같은 손으로 물동이를 꼭 쥐고 눈길을 걸었어요. 혹시라도 물동이를 엎을까봐 고양이처럼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죠. 휴, 이제 다 왔네. 집 앞에 거의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순간 순이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순이는 차디찬 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아니, 일도 못하면서 살림살이만 다 부수는구나.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쓰러진 순이를 산에 내다 버리고 혼자서 돌아왔어요. 이제야 좀 편히 살겠네. 이제부터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요. 내가 말려도 기어코 산신께 기도를 드린다며 산에 가더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걱정이 되었지만 새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산신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제 엄마와 수없이 가본 길이오. 그러니 별탈 없이 돌아올 거요. 여기가 어디지? 겨우 눈을 뜬 순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 엄마하고 기도하러 왔던 사당이구나. 순이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저를 지켜주세요. 산신님, 저를 살려주세요. 순이는 꽁꽁 언 손으로 빌고 또 빌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순이가 다시 깨어난 곳은 집 마당이었어요. 인기척 소리에 아버지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산신님이 호랑이로 나타난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로구나. 고맙습니다, 산신님. 마당에는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새어머니도 한마디 거드는 척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서 산에 올라가지 말거라.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순이는 온몸에 열꽃이 돋아 알아누웠어요. 어이쿠 내 새끼, 이걸 어쩌누. 새어머니는 미음을 끓여서 순이에게 떠먹이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슬쩍슬쩍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살랑살랑 봄바람에 사르르 얼음이 녹고 연두빛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자 순이도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나리 꽃길을 따라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떠나자 새어머니의 구박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순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픈 척 할래? 날도 풀렸으니 오늘은 새로 창호지를 바르거라. 자, 여기 사파에 순이가 좀 아프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정말 좀 심각하게 아프게 그려놨네요. 이거는 죽기 직전에 얼굴을 그려놨는데. 창호지를 바르려던 순이의 눈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풀죽이 보였어요. 순이의 눈에는 풀죽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순이는 풀죽을 마구 퍼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새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너 먹으라고 풀죽을 쓴 줄 알아? 새어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창호지를 바르라고 쓴 풀죽을 먹다니. 오늘 혼 좀 나봐라.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순이가 있는 힘을 다해 빌었지만 새어머니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순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순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한 마리 새로 변했어요. 여리고 작은 새는 풀죽 풀죽 울며 한참 동안 순이네 지붕을 뱅뱅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풀죽을 먹다 죽은 순이 넋이 새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풀죽 풀죽 우는 풀죽새의 울음소리는 뻐꾹뻐꾹 소리로도 들려서 뻐꾹새라고도 부른답니다. 이게 뻐꾸기의 다른 이름이네요. 여기에 뒤에 나오네요. 풀죽새, 풀죽을 먹다가 죽은 아이가 변한 새라고 하여 풀죽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풀죽새가 심지어 창호지 바를 때 그 쌀풀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풀죽이라고 하는데 그 먹다가 죽은 아이를 이게 풀죽새에 되게 좀 슬픈 이야기가 있었네요. 저는 풀죽 이 새소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풀죽 이랬는데 뻐꾹 이거랑 우연히 또 비슷하게 냈네요. 아까 이 장면에서 이거 참 이거 아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아이를 그려놔가지고 너무 실감나게 그렸네요. 동화책 사파가 네, 참 옛날의 새엄마들이란 캐릭터들은 다 왜 이랬을까요? 이래서 계모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안 좋잖아요. 하긴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과거에는 더 지금보다 사람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더 본능적인 욕심이 더 앞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자기 새끼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 자기 새끼를 먼저 위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됐던 시기였을 텐데,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적 진화 빼고도 사회적 진화도 같이 한다 하죠. 서로 덜 죽이게 되고 약자를 더 돌보게 되는 것들도 다 진화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상 불임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입양도 좀 전에 비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여타의 많은 이유와 함께 또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교양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전처럼 그렇게 야만적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유아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남의 자식, 자기 자식의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학대를 해서, 네,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서도 뉴스에 그렇게 대서특필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많이 와닿아서 공분을 하곤 했는데, 네, 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우는 엄마들이 게으른 엄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혼내지 않을 수 있냐, 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나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두들겨 패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어떤 행동을 교정시킬 거면 그건 참 쉬운 방법일 거라고, 그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먼 길을 돌아가면서 그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복잡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되는지,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은, 빠른 방법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번거롭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렵더라도, 네, 아이를 위해서 쉽고 빠르고 익숙한 방법보다는 많은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보다 따뜻해야 하고, 보다 편안해야 하며, 보다 평화로워야겠죠?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결혼을 할 나이까지 되었고, 또 이렇게 아이까지 생겼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배울 게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깨달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잊고 있는 것들이라도 이렇게 동화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40번째예요. 다소 슬픈 이야기와 함께 했던 40번째 동화 풀죽새 이야기였습니다.